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회원가입 기능도 만들었고, 그리고 아이디 중복 체크하는 거, 그리고 유효성 검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처리했죠.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드렸어요. 자, 우리가 현재 기능들에 따라서 화면을 그리는 방식이 객체를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문구를 보여주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른 걸 체크를 했고요. 이걸 좀 통합시켜서 통일된 양식을 가지고서 화면을 그릴 수 있게끔, 그리고 그걸 하는 이유는 뭐 JSON이라고 하는 아작스 사용할 때 우리가 어차피 만들어야 될 데이터 형식과 그걸 좀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또 하나 뭔가를 좀 만들어 놓고 갈 거예요. 이거는 같이 할 거고, 자, 일단은 util 클래스에다가 메서드를 하나 좀 만들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유효성 검사 같은 경우는 그냥 메시지를 돌려주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지금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만든 이 변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입력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가지고서 이거는 이미 사용 중이다, 너 이거 못 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리턴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글자, 여기서는 변수를 활용한 글자, 그리고 성공했을 때는 객체 이렇게 넘겨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고칠 겁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쓰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얘는 그냥 두고 여기서 바꿔볼게요. 이 친구를 이렇게 출력하고 있던 방식이 우리가 자바에서 기초 문법이었던 printLN 방식과 유사한 형태죠. 사실 이제 변수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printLN보다 printf가 좀 더 편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도 response.getWriter.append 하고 나서 변수를 활용해서 문구를 적어주고 싶을 때 뭘 썼죠? string.format이라고 하는, 여기선 그냥 이렇게 써야 돼요 라고 하면서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그죠? 얘도 똑같아요. 우리가 콘솔에 출력할 거 아니고 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printf 출력문 쓸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서식 지정자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string format이라고 하는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필요할 때마다 계속 갖다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걸 이용해서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뭔가 메시지를 조합시키기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쓰게 될 친구기 때문에 미리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util에다가 public static string f 하나 만들 거예요. 이 f는 우리가 print f에서 f를 썼던 것처럼 그냥 메서드 이름이에요. 한 글자로 지었을 뿐이에요. 메서드 이름은 한 글자로 이렇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먼저 하지 말고요. 제가 이걸 해보죠. 여기다가 util.f, 얘가 자바가 어떻게 자동으로 만들어 줄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자, 여기에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 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줘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인자를 제가 두 개를 세팅을 한 거죠. 앞에 있는 거는 스트링 인자를 하나 넣은 거고, 뒤에는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 얘도 스트링이에요. 이 친구를 넣었습니다. 자, F가 어떻게 만들어 줄까요?
당연히 스트링으로 만들어 주겠죠. 우리가 애초에 지금 스트링으로 넘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리턴 타입 보세요. 오브젝트죠. 이거 왜 오브젝트예요? 얘는 왜 오브젝트로 왔을까요? 두 조인이라고 하는 메서드에서 리턴을 하는 자리인데 이 두 조인 메서드가 리턴 타입이 오브젝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충분히 코드 보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이거에 따라서 생각보다 중요한 것들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오브젝트를 리턴할 필요는 없고 여기 스트링으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름을 포맷이라고 넣어줄 거고 여기는 일단은 그냥 두고 제가 여기 리턴에다가 뭘 할 거냐면 얘를 쓸 거예요. 스트링 포맷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번 써봤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친구 앞에 인자로 넘겨 받아온 매개별수로 받아온 이만큼을 넣겠다라는 거죠. 이만큼을 지금 이 자리에 넣겠다.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 자리에 얘를 쓸 겁니다. 그럼 얘는 결국에 얘가 하고자 했던 일은 이겁니다. 그쵸?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쓰나 유틸에 있는 거 쓰나 사실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유틸에다가 하나 빼고 있어요.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아무 이유 없이 빼진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유추를 좀 해볼까요? 얘를 굳이 이렇게 쓰지 않고 얘로 하나 빼는 이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것도 있고. 우리가 이런 거를 좀 할 거예요. 제가 얘를 바꿀 겁니다. 오브젝트로 바꿀 거예요. 왜 오브젝트로 바꾸겠어요? 그쵸? 다른 애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를 이름을 이렇게 바꿀 거고요. 그리고 이거 다를 거예요. 자, 이거 간단하게 한번 소개드린 적은 있었는데 얘가 있으면은 뭐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제가? 그쵸. 매개 변수를 그냥 상황에 필요한 상황에 맞게끔 넘겨주면 넘겨오 받은 대로 여기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이제 가변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변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활용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해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곳에서 만약에 이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넘겼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냥 배열로서 저 값들이 알아서 들어와요. 자동으로 배열이 만들어져서 그냥 저 세 개의 값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얘를 갖다 썼죠. 그냥 이제 쭈루룩 들어가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가변인자인데 얘를 이제 뭐 진짜로 필요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으면 쓸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많진 않고 그래도 이제 지금 우리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유를 좀 따져보자. 그러니까 이걸 쓸 때 주의사항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얘가 여기에는 못 있어요. 이건 안 돼요. 왜? 왜 안 될까요? 이거는 타입이 오브젝트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가변인자가 가지는 게 의미가 여러 개를 가져온다 그랬죠. 얘가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뒤에 얘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몇 번째 인자가 나한테 들어와야 돼를 얘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변인자는 앞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쓰려면 항상 뒤로 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제가 오브젝트 쓰기로 했고
이게 좀 주의사항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가변인자를 쓸 거면 사실 이 가변인자라는 게 목적을 좀 그냥 하드코딩식으로 풀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상황이? 근데 여기서 이제 2개가 들어올지 3개가 들어올지 이런 거 모르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계속 늘려서 해줄 거냐, 그게 문제니까 이제 가변인자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그런 개념을 사용해서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죠? 자바에서? 어떤 문법? 매기변수 개수가 다르니까 메서드 이름이 똑같아도 뭐라고 안 하는 이거. 오버로딩. 네, 오버로딩. 자, 가변인자 쓸 때 주의할 점. 가변인자를 쓴 메서드라면 오버로딩을 할 필요가 없다. 자, 이거 두 번째 거 지우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결국 하고자 하는 거 다르죠?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오버로딩이 불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변인자가 좀 편해질 거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string.format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컨트롤 클릭으로 들어가 보면요, 애초에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랑 유사한 걸 우리가 util에다 빼놓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formatter, .format 해서 이런 걸 가지고 문자열을 만들어내겠다 라는 역할인데, 결국에 우리도 이 util.f라고 하는 애한테 일을 시키면 얘한테 일이 빨려 들어갈 거고, 이 친구가 이런 일을 할 거다 라는 거겠죠?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이제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엄밀히 따지고 보면 큰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똑같이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변형을 좀 해야 된다면 그땐 만들어서 써야겠죠? 이런 걸 하나 좀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적용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여긴 적용이 됐네. 아니지, 적용이 안 된 거지. 7.f.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고서 양식, 그 통일된 양식을 만들 때에도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고도 아마 쓰이는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티클 쪽 한번 가보죠. 요런데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여기 쓸 거 많네요. 여기를 한번 싹 다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id. 그리고 이 방식을 좀 사용해서 바꿔주고요. 그리고 얘는 없죠? 여기도 좀 바꿔주고. 왜 저기로 올라갔지? 지금 바꾸는 거는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겠죠? 이렇게 일단 적용을 좀 시켰습니다. 됐어. 자, 여기도 쓰려면 쓸 수 있겠죠? utilf. 근데 큰 의미 있을까요? 딱히 의미 없어요, 얘는. 쓰려면 쓸 수는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양식 바로 갈아탈 거라서 이 정도만 일단 처리를 하고, 자, 지금 상태 하나를 남겨드리고 나서 추가 작업을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올라갔고 이제 진짜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자, 현재 우리 상황을 놓고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구조인 메서드를 하나 가지고 좀 볼게요. 구조인 메서드가 실행되는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요청으로 doJoin이라고 하는 URL 매핑을 넘겼을 때 이 매핑을 받아오면 그리고 그 매핑 안에 이제 이런 쿼리 스트링들이 인자로 세팅이 되어서 파라미터로 들어오면 이 doJoin 메서드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유효성 검사를 쭉 마치고 나서 이제 아이디 종목 체크까지 완료하고 문제가 없으면 실제로 가입이 진행되는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doJoin 메서드 안에서 실패의 경우가 몇 개예요? 지금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걸러지는 경우가 6개고 아이디 중복 체크로 걸러지는 경우가 1개, 그래서 총 7개의 실패의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성공의 경우는 하나가 있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지금 가입이 된다, 안 된다 이거 2개 아니에요? 된다, 안 된다인데 우리가 이걸 7개로 굳이 경우의 수를 나눠 놓은 이유가 뭐예요? 가입 못해요, 가입 성공했어요 2개만 해도 되는 거를 굳이 7개로 나눠 놓은 이유. 맞아요. 사용자한테 알려주려고. 당신이 지금 뭐가 문제라서 안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경우 체크를 하지 않는다면 진짜 그냥 이런 모든 경우들 5어 연산자로 묶어서 하나 조건 때려놓고 그냥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때려버리면 코드는 좀 더 쉬워질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디테일한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쵸? 자, 그래서 이걸 좀 나눠 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 상태가 근본적인 목적이었다면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킨 형태가 지금 이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인데 우리는 이러한 문자열만을 통해서 지금 문제를 파악할 수 있죠. 이 문자열을 가지고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진짜 좀 극단적인 얘긴 한데 한글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제 사이트를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문자열을 보고 내가 뭐가 문제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안 되죠? 그러면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어도 지금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지금 성공인지 실패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극단적인 예시예요. 당연히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극단적인 예시로.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통합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상황을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려고. 더 디테일하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성공했으면 왜 성공인지, 실패했으면 왜 실패인지,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필요한 정보가 더 있다면 그 정보는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다 처리를 좀 하려고 우리가 지금 양식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 양식은 이제 보고서 양식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사라고 가정을 하고 사원이 대리한테, 대리가
팀장한테, 팀장이 과장한테, 과장이 부장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체계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부장이 이제 사장한테 간다. 이런 보고 체계를 가지고 가는데, 사원이 대리한테 보고서 양식을 A라고 만들어서 줬어요. 이렇게 줬어요. 근데 대리가 그걸 보고 이제 문제가 없어서 이제 결제를 하고 팀장 쪽으로 넘겨주면 되는데, 팀장이 A라는 양식을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서 B라는 양식으로 갈아탔어요. 팀장도 문제가 없어서 다시 이제 과장한테 주려고 하는데, 과장이 또 B를 싫어해서 C라고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부장한테 넘어갔더니 D가 되고, 사장한테 넘어갈 때는 F가 돼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얘네들은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한 거예요? 애초에 F라는 양식 가지고 사원이 만들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쵸? 우리가 하려는 보고서 양식의 목적도 이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양식으로 데이터를 보여주지 말고 통일된 양식 하나를 만들어서 이걸로 그려 나가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상황을 분석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결과를 보여줄 수 있고 데이터를 갖다 쓸 수 있고까지 다 되니까. 상황을 디테일하게 더 만들기 위해.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나중에 아작스라는 걸 사용할 때 제이슨 데이터 타입으로 유용하게 쓰일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런 작업을 좀 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죠. 바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다 아는 문법 안에서 처리가 되는 거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제가 VO 안에다가 여기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름은 result data. 자, 결과 데이터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은 제가 지은 거니까. 자, 이 친구한테 변수를 좀 만들 거거든요. 자, 제가 변수를 3개를 만들었어요. 이 변수는 얘는 어떤 의미 같아요? 리절트 코드? 네, 결과 코드. MSG는? 네, 메시지의 약자겠죠?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 그쵸? 제가 이 변수들을 만들어서 어떤 거에 활용을 할 거냐면 저는 이제부터 결과 양식을 이렇게 할 거예요. 실패의 경우 이런 식으로 실패 코드를 만들어 낼 겁니다. 이 코드는 그냥 제 마음대로 지어낸 거예요. 그냥 실패했다 라는 걸 이런 코드로 할 거고요.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메시지로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 뭐 추가로 제공해야 되는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하는 데이터가 있다면 데이터를 전달할 겁니다. 리절트 코드에 해당을 할 거고요. 메시지에 해당을 하겠죠? 데이터에 해당을 할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변수 3개를 좀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전역 변수들을 다 프라이빗을 걸어놨기 때문에 얘네를 이제 바깥에서 리절트 데이터 객체를 만들어서 꺼내다 쓰려고 할 때 접근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롬복을 가지고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달아가면서 썼어요. 근데 사실 얘네는 세터가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는 얘기인데 저는 알고 있으니까 얘는 세터가 필요가 없는 애예요. 그러면 사실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쓰지 않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러면 gett만 달려요. 이거 제가 아웃라인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리절트 코드에만 getter를 달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리절트 코드만 get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getter와 setter를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클래스에 달아버리면 그냥 전체 전역 변수에 대한 getter, setter가 다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필요하지가 않으면 굳이 만들 필요 없죠. 그럼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셋이 만약에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근데 뭐 이거 귀찮으면 그냥 데이터 달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데이터를 달아놓고 하다가 나중에 이거 필요 없네? 그럼 그때 가서 바꿔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항상 최적화를 하려다 보면은 내가 만들어 놓고 불필요한 게 생기면은 나중에 좀 제거를 많이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지만 그냥 일단 데이터를 좀 달아놓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안 뺄 수도 있어요, 귀찮으면. 자, 여기다가 이제 메서드를 좀 만들어 볼 건데, 자, 이런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메서드를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네, 스태틱이니까 객체가 없이 호출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뭐가? 리턴 타입이 리절트 데이터다. 근데 리절트 데이터 클래스 안에서 리절트 데이터를 타입으로 쓴다? 당연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만듦과 동시에 그 클래스를 사용한 타입은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클래스 안쪽도 예외가 아니죠. 얘 입장에서 얘가 클래스로 만들어지는 이런 거 없어도 얘가 만들어진 시점부터는 이제 리절트 데이터라는 타입을 쓸 수 있고 리절트 데이터라는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클래스가 리절트 데이터건 리절트 데이터가 아니건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름이 from이죠. 여기에는 인자를 이제 리절트 코드를 하나 받을 거고 MSG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받을 건데 데이터는 오브젝트로 일단 받을게요. 어차피 우리가 오브젝트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받아야만 해요. 자, 바깥에서 상황에 따라 실패, 성공의 코드, 결과 코드, 그리고 이유에 대한 메시지,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데이터까지 넘겨주겠다. 그걸 from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받겠다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할 거냐면 객체 하나를 만들어 낼 거고요. 이 객체 안쪽에서 이거 할 거예요. 지금 생성자가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메서드 안쪽에서 했을 뿐이에요. 메서드 안쪽에서 객체를 하나 만들면서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 리턴할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 우리가 from 메서드, result data 클래스한테 명령해서 from 메서드를 호출한다 라면 얘는 어떤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RD가 뭐예요? 이러한 결과를 품은 객체를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걸 리턴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할 거면 생성자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알겠다까지 오면 좋아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이거 어차피 생성자에서 하는 일이고 이거 생성자로 만들어 놓으면 객체 만들 때 인자 넣으면 알아서 그 객체 만들어질 건데 우리 왜 지금 쓸데없이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죠? 우리가 이 작업을 생성자로 만들어 놓으면요 바깥에서 필요한 값을 객체를 만들면서 인자로 줘야 되죠. 근데 우리 지금 객체 안 만들려고 스태틱 메서드로 해놓지 않았어요? 그럼 객체를 안 만들 거잖아요. 그럼 생성자에 있는 게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메서드 안쪽에서 객체 만들고 이런 작업하는 겁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메서드를 좀 추가할 건데 이런 걸 만들 겁니다. is success 그리고 하나 더
is fail까지. 사실 뭐 하나만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두 개를 좀 만들어 놓고요. return. 일단은 기본값 둘 다 넣어 놓을게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성공했냐? 라고 물어본 거겠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얘를 호출한다 라는 얘기는 성공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했어? 라고 물어봤으면 true가 나오려면 성공을 해야죠. 제가 아까 성공이랑 실패에 대한 얘기를 코드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넣을 겁니다. 리절트 코드는 스트링 타입이니까 그 안에서 당연히 start with이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할 수 있고요. 얘가 s-로 시작을 하면 이란 뜻이잖아요. 얘가 이걸로 시작하면 이 자리에 뭐 남아요? true죠. 성공했어? 물어봤는데 s 코드 넘어왔대요. 그럼 성공이잖아요. 그럼 true가 남으면 맞네요. 만약에 성공했어? 물어봤는데 얘로 시작하지 않았대요. 그럼 이 자리엔 false가 남을 거고 그러면 아니 실패했어 라고 대답해 주는 거죠. 자, 이거 반대로 is fail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것도 가능해요. 안 되진 않아요. 굳이 이런 이제 메서드들끼리의 서로 응용하는 과정을 좀 보신다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이 success라고 하는 메서드의 결과가 지금 호출한 거니까 이 자리에 이 메서드 리턴 값이 남을 거잖아요. 이 결과가 false랑 같아? 얘가 false, 이 결과가 false란 얘기는 성공하지 못한 경우인데 지금 이게 성공하지 못한 경우래요. false가 남았대요. 그럼 둘이 같으니까 실패했어? 라는 대답에는 true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메서드들끼리 응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걸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그럼 리절트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얘를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리절트 데이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from 할 거예요. 여기에 뭐 들어간다고요? 실패 코드, 성공 코드, 결과 코드. 지금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는 실패죠. F1 넣을 거고요. 뒤에 메시지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잘라놓게 했던 이 메시지. 그리고 나서 오브젝트 데이터인데 넣을 거 있어요? 데이터 뭐 추가로 줘야 될 거 있나요? 없죠. 애초에 지금 메시지 하나 보여주고 있던 애인데 뭘 보여줘요? 그죠? 근데 이거 인자가 매개변수가 지금 3개짜리이기 때문에 없으면 뭐라고 할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여기 없으면 이거 안 들어왔으니까 메서드 못 찾아가서 일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다 뭐 줘야 돼요? 이렇게 줘요. 그러면 여기도 이 형식으로 바뀔 건데 그죠? F2로 바뀌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그럼 우리가 필요 없을 땐 필요 없을 때마다 너를 주고 있네요. 효율이 좀 떨어지겠죠? 저는 이거 하나 더 만들 겁니다. 그리고 얘는 안 받을 거예요. 이런 일은 여기서 안 할 거고. 일단 에러만 없게 해놓고. 그럼 제가 이걸 오버로딩으로 또 하나 만들었는데 얘 가지고 뭐 하겠어요? 네, 여기서 얘를 호출하겠죠. 우리 그 디스 생성자를 사용해서 다른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생성자한테 일시켰던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from을 호출할 건데 얘를 호출합니다. 넘겨줘야 되는 거. 리절트 코드는 넘겨줘야 되고 MSG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는 너를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사용하는 시점에 필요 없다고 너를 줄 필요가 없이 두 개로 넘기면 얘네들은 여기에 와서 일을 할 거고 넘길 때 알아서 세팅해서 넘어갈 거니까 결국 일은 얘가 하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는
RD 객체가 결국 남을 거고요. 그 RD 객체를 화면에 그려주겠네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나머지도 좀 바꿔주자면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밑에 중복 체크 여기 부분도, 여기는 이제 우리가 util.f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도 얘를 적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거 왜 돼요? 우리가 from 메서드를 호출하는 시점에 넘겨야 되는 인자가 스트링, 리절트 코드죠. 이만큼 스트링이죠. 문제 없잖아요. 그쵸? util.f 자체가 우리가 스트링 리턴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쵸? 넘어가니까 당연히 괜찮고, 여기 데이터 필요한가요? 여기도 딱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로그인 아이디는 util.f 이렇게 한 쌍이에요. 블럭 씌운 만큼이 하나의 문자입니다. 얘도 하나의 문자인 거고. 그러면 성공했을 때 객체 보여주고 있죠. 여기는 이제 성공 코드 들어가야 되고 1. 그 다음에 다음 인자는 스트링이니까 일단 문자를 넣어주고 이렇게 감쌌다고 쳤을 때 여기에는 뭐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냥 뭐 특별할 거 없어요. 회원가입 성공 같은 거. 우리가 실제로 화면에 그려주고 싶었던 건 얘니까. 얘는 리절트 데이터 안에서 데이터 자리에 들어갈 거니까 이 변수에. 그럼 얘가 받을 거고 끼워서 리턴 했으니까 오브젝트 쓸 수 있겠죠? 객체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바꿔놓은 걸 가지고서 한번 브라우저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봐보도록 하죠. DB를 안 펴놨군요. 이게 아니라 두 조인을 해야 되니까 멤버 두 조인인데, 제가 아마 이 주소가 뭔가 빼먹은 주소일 거예요. 그냥 아이디가 중복된 경우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코드 나왔고 메시지 나왔고 데이터는 없고 페일 실패했어? 실패했어. 성공했어? 아니?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지금 뭐가 이상해요? 예? 얘는 보여줘야죠. 통일된 양식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얘는 보여주는 게 맞는데, 지금 이 fail과 success는 키랑 밸류로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리절트 데이터에 그런 변수 있어요? 왜 키랑 밸류로 나와요? 메서드들은 여기 안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게 불린 타입으로 뭔가를 만들 때 앞에 이슬을 붙이는 관례가 있는 이유예요, 이게.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아웃라인에도 보시면은 이런 변수는 없어요. 이건 메서드예요. 그쵸? 지금 변수들은 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 메서드들은 초록색 점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친구들이 변수 취급을 받아서 얘네들처럼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쵸? 우리가 이슬을 붙여서 쓰는 이유, 관례인 이유,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막 크게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유가 다 있었다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러면은 아이디 중복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을 때 가입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성공 코드 성공했고 메시지란다. 실제로 성공한 객체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실패했어? 아니 성공했어? 응.
까지 잘 나오고 있죠? 공통된 양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화면을 우리가 이걸로 그리진 않겠지만 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 결과적으로 데이터의 그 묶은 덩어리를 이 공통된 양식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추후에 관리하기가 훨씬 용이해지니까 필요에 따라서 보고서 양식을 갈아 끼울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 안에 필요한 내용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구조를 좀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 하나 빼먹으면 아이디 입력해라. 추가로 정보 전달하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널이 나오는 것뿐 나머지는 통일된 양식이다. 우린 지금 이걸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끊을까? 여기서 한번 끊고 수업 페이지에 일단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이거 적용시키시고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다른 데에다가 적용은 직접 해보시는 시간 드릴 거예요. 근데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